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환경훼손 우려와 기대에 못 미치는 파급 효과가 지적받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문제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빈 세대가 크게 늘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광양항 활성화 정책과 묘도 재개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도 지역 균형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관람객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사계절 축제가 열리면서 지난해보다 방문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태양광 에너지 확대를 위한 해결 과제를 짚어봅니다. 현재 태양광 에너지 확대를 놓고 현장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 환경훼손과 미흡한 파급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전 정부와 달리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밝혀 전력 공급에 큰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남을 비롯해 충북과 경북에서도 허가 건수가 신청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태양광 적지로 꼽히는 고흥에서도 설치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 민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차선 도로 바로 1m 안팎에 태양광하고 있고요. 민가하고 약 한 60m 정도 떨어져서 우리 마을은 절대 철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이 거세자 이미 허가가 난 공사도 중단된 상황. 순천시도 태양광 사업자에게 자연 보존을 이유로 사업을 불허하면서 2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연 훼손과 생활 불편 등 주민 민원은 태양광 사업의 적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도 사업을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환경 보존이란 대의 명분을 빼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결 과제도 남아있어 이에 따른 대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 보조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지급합니다. 3kW 기준으로 자부담은 약 350만 원까지 줄지만 올해의 경우 국가 보조금이 이미 바닥나 지난 4월 신청이 종료됐습니다. 국가 보조금 부족으로 지자체의 반쪽 지원만 이루어져 신청이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로 고흥구는 자체 예산을 짜놓고도 지원 예산이 남아 신청자가 목표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맞춰 화려한 부활을 꿈꿔왔던 태양광 에너지. 뜨거울 것만 같았던 태양광 에너지의 열풍이 예상치 못한 잡음으로 이어지면서 현장 소통과 함께 강력한 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최근 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을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순천에서는 이 아파트 단지의 빈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신도심의 한 임대아파트. 시 주민센터에 확인해보니 빈집이 전체 690세대 가운데 177세대입니다. 세 집 건너 한 집꼴로 올 초 집계치보다 27가구나 늘었습니다. 이제 자꾸 늘어나겠죠. 지금 6개월이 지났으니까. 최근 들어 신규 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전출자들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입주자들의 생활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진지 20년에 육박하며 건물 안팎이 갖가지 하자 투성이지만 보수가 여의치 않은 겁니다. 임대업체 측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하자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입주자들의 체감 여건은 다릅니다. 주요 집기의 교체 요구는 거절당하기 일쑤고 도배나 장판 교체도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한다고 반박합니다. 짐을 다 빼야 된 상태에서 도배 장판을 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그냥 이사를 가버리는 것 같아요. 이 업체의 임대아파트는 현재 전남 동부 지역만 3만여 세대. 이런 관리 형태가 이어진다면 같은 현상이 도심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시의회에서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배경입니다.
임대아파트 노후 주거 환경이 문제가 되어서 신도심 공동화 및 슬럼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순천시가 강력한 행정을 집행해서 임대료 인상 논란에 이어 아파트 노후화와 빈집 증가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악순환에 빠진 상황. 당국이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관람객 수가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빨리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국가정원의 누적 방문객이 어제 300만 명을 기록해 지난해에 비해 한 달 이상 빠른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부터 봄꽃 축제와 여름 물빛 축제 등 4계절 축제를 시작하면서 방문객 수가 늘고 있다며 연말까지 지난해보다 40만 명 가까이 늘어난 580만 방문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농산물 염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 토양 검정에 나섰습니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진월면 월길지구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들의 많은 비료 사용으로 양분이 집적돼 작물의 생육이 저하되는 염류 집적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곳에서 재배되는 양상추와 수박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광양시는 채취된 시료에서 토양의 산도와 유효 인산 등의 분석을 거쳐 올바른 토양과 시비 관리를 통해 염류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 100대 국정과제는 국가가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밝힌 사업들인데요. 지역 현안 중에는 어떤 사업이 포함됐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은 무엇인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설계도와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중 5.18은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다음의 최우선 과제인 과거사 문제 해결 실천과제로 포함됐습니다. 5.18 진상규명 관련법을 제정하고 개헌할 경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광주 군공항 이전과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사업, 광주형 일자리 모델 창출, 아시아 문화전당 활성화와 국립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 광주는 11개 실천 과제가 담겼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호남 고속철 2단계 조기 완공과 농업용 로봇센터 조성, 광양항 활성화 등 6개 실천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부산, 북항, 광양항, 인천항 같은 오래된 기존 항만들의 재개발을 통해서 항만 경쟁력도 크게 키워나가겠습니다. 광주 전남 공통과제로는 한전공대 설립을 비롯한 에너지밸리 조성과 국립심혈관 센터 등 2개가 포함돼 결과적으로 광주 전남에서는 19개 실천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반면 광주역 개발과 광주 대구 간 내륙철도 건설, 무안공항 확충과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등의 현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포함되지 않은 현안의 경우 지역 공약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100대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현안들은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방금 보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광양항 활성화 정책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정책 콘서트에서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업항으로서 국제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광양항 항만 매립지를 에너지 허브로 변화시키는 묘도 재개발 사업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과제에 따라 여수, 순천, 광양과 광주, 목포, 나주 등을 관광권으로 연계하는 대한민국 테마 10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지역균형 발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하반기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역점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 역사 자원의 보전과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청 문화박물관을 학술 전문기관으로 설치하고 청년 일자리 담당을 확대 개편해 청년 실업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은 또 인구정책 담당과 지역 공동체 담당을 새로 만들어 출산 보육 지원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승선 정원을 3배나 초과한 화물선이 제주항에서 적발됐습니다. 그것도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에서 출항했는데 해경과 해수청 모두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도 걱정입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에서 화물을 내리고 있는 7,000톤급 화물선 H호. 승선 정원은 12명이지만 3배를 초과한 37명을 태웠다 제주에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배를 출항시킨 목포신항에서는 왜 몰랐을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보안구역이지만 야간에 화물기사들은 신분만 확인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 항만 운영업체는 입출입 명단을 작성하지만 화물선에 실제 몇 명이 타는지 확인해야 할 감독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선장만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내 항만에서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해경과 해양수산청 역시 해운법에 적용을 받는 화물선은 해수부의 관리 대상이다. 승선 등 위반 사항은 해경의 관할이라며 관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고 그러면은 저희가 가서 단속하는 거는 저희가 맞는데요. 일단 승선 시킬 때 확인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경한테 권한이 없어요. 지금. 승선은 해경에서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죠. 목포항에 들어오는 배가 6척인데 이거 한 척 들어갔다고 8시간 동안 여기 붙어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이 터지자 해수청과 목포 신항만 측은 뒤늦게 부두에 들어가는 인원과 나오는 인원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선박 승선 인원을 확인하겠다는 사후 약방문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대학과 협력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강동환 총장 등 조선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은 조선대는 전남 시군을 돌며 업무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 사업 공동 발굴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전문가 육성과 향토 사업 컨설팅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공격수 패채신 선수가 K리그 클래식 21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패채신은 지난 15일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구FC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전남의 4대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리그 8위인 전남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현재 수원 삼성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농업재해 복구비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전라남도의회 임명규 의장이 발의한 농업재해 복구비 현실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에는 재해복구비 보조 비율을 피해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대규모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주현창 의원은 오늘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을 중앙정부가 행사할 경우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과 환경오염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1, 2종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권과 화학물질 관리권을 지자체로 전면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향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우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재개정안을 즉시 논의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고향세는 수도권 등 도시 주민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